공개획 수립 연구와 자문을 담당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브레이스맥 대표이자 사람법인 지역건축도시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순영 강사님을 모시고 국제행사 개최 의의와 추진 방안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어주신 정순영 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프레이스랩의 정순영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주신 대로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일본 동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 건축과 대중과 어떻게 접점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저의 파도같이 생각해왔던 부분이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 매체가 박람회라는 것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에서는 대중과 함께하는 문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로 저한테는 어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박람회를 통해서 사실상 지역에 있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여수 박사과정 학위 논문을 마치고 바로 운이 좋게 여수 엑스포가 여수도 개최지가 결정이 되면서 조직위에서 마스터 플랜부터 시작해서 상황실까지 그리고 상황실 거쳐서 청사까지를 같이 조직위 안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남해군의 몇 분하고도 같이 조직위 생활을 해서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좀 먼저 국제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한 4가지 정도입니다. 국제 행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국제 행사 승인 사례, 최근에 어떤 경향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과 국가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국제 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의 로드맵 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행사 개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 행사는 지역에서 하지만 실제로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가 개발이 되고 행사를 치러지지만 사실상 중앙국처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행사가 계획되고 그리고 실행이 됩니다. 광의의 뜻에서 보면 법적으로는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종류를 보시면 국제회의, 국제경기대회, 그 다음에 박람회 전시회, 공연, 축제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작게 의미를 보시자면 사실상 15번 이상의 국고를 지원하는 행사가 국제 행사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 훈령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것이고 사실상 그 문체부에서는 외국인 참여 비율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200만 명의 경우에는 3%로 줄어들지만 기준점이 되는 것은 방문객 중에서 목표 입장객 중에서 100만 명이 오신다면 그 중에 5만 명은 외국인 참여 비율이 있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당초에는 기획재정부 훈령에도 외국인 참여 비율이 있었는데요. 이게 2018년 개정되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주체를 보시면 사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아시는 것처럼 재단법인이나 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주관이 됩니다. 예를 보시면 세 번째 지금 국제 행사가 치러지는데요. 완도국제 해조류 박람회에서 주체는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공동 주최를 하는데 주관은 완도 해조류 박람회 조직위원회로 구성이 됩니다. 유형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회의, 국제경기대회, 박람회 전시회, 공연 축제가 있고요. 유치와 개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박람회와 전시회의 경우에는 개최하는 국제행사가 많은데요. 다른 나머지 유형에 있어서는 유치하는 행사가 더 많습니다. 보시면 국제회의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올해 이제 COP28 개최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결정이
우리나라에서도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COP를 이끌고 있는 유치가 되는 국제회의가 되겠고요. 국제경기대회는 대구가 지금 사실 육상 마스터스 대회를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국제행사로 해서 국보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박람회의 경우에는 2023년에 순천단 국제정원 박람회 ARPH의 인증을 받은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계 박람회 기구의 인증을 받은 2012 여수 세계 박람회가 있습니다. 공연 축제로는 최근에 세계 합창대회가 이번 유치를 성공을 했고, 그리고 2018년에 집지 코리아 페스티벌 같은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최하는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많이 개최를 하는데요. 최근에 지난 8월 초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2026 여수 세계 성박람회, 그리고 23년에 삼천 세계 전통미학 항로화 엑스포, 2022년에 하경 세계사 엑스포, 그리고 2021년에 하경 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있고, 공연 축제로서는 사실상 국제행사로 인정을 받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제주 세계 성문화축제의 경우가 국제행사하는 경우가 다르다 했습니다. 저는 주로 박람회 쪽으로 계속 연구도 해왔고 기획도 해왔기 때문에 박람회를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행사 승인 전체를 보시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주체나 주관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셔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대기 걸리는 게 한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국제행사 신청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되는데요. 광역지자체가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중앙부처 쪽에 주제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해교 박람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선박람회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출을 하면 바로 중앙부처는 검토서를 작성해서 기재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보면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고 투입 전전년도 12월까지 제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고 투입 전년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행사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그 검토서를 다 검토를 해서 국제행사 심사 대상에 올릴 것인지 아니면은 그건 너무 안 돼 하고 드랍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요. 이게 매년 2월 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사 대상이 선정이 되면 총수업비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실시하는 게 3월에서 6월 정도 시기를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국제행사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심사가 보통 끝나는 게 7월 하순에서 8월 초까지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개최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검토서를 제출해서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 사업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이 되면 국비 투입이 이제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돼서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를 개최한 다음에는 반드시 사업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사업평가를 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도 똑같이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국제행사는 사실상 신청하는 게 일몰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국제행사의 경우에는 7번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년마다 하는 경연제 행사의 경우에는 4번까지 가능합니다. 3에서 4년 사이 그 텀으로 정기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3회까지 가능한데요. 그 3회라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상 1월 연장 신청서를 내서 다시 또 한 번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는 어쨌든 다음번에 행사를 신청하고 여부를 떠나서 사실상 결과를 단순히 잘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승인 절차인데요.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 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상 남해군이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 경상남도와 국제행사 신청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셔서 MOU를 체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동주체이고 법령상 광역지자체가 그 모든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하기 전에 빠르게 그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을 하셔서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되고요. 타당성 조사는 대외영재정책연구원의 이제 주체자가 실제 용역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현장 실사를 한번 나오게 되고 대응 자료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뿐만이 아니고 그 이제 기재부나 또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이런 곳에서 계속 대응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잘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심사를 받게 되고 심사가 끝나면 이제 국제행사 승인이 되면 조직이 설립이나 주관 단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보시면 1년 동안 이제 기본 계획을 준비를 하고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심사를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결정이 나면 바로 준비를 하시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에 개정이 되면서 몇 가지 이제 이슈가 발생이 됐습니다. 일단 10억 이상 행사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개최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지자체, 경상남도와 함께 공동주체로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5개국 이상 참여율은 유지가 됐지만 외국인 관람객 5%를 차지하는 부분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경상남도가 될 텐데요. 경상남도가 총 사업비의 40%를 부담을 하는 게 조건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21일간 개최 기간이 될 경우에는 엑스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BI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BI에서는 지역에는 그 책임을 묻지를 않지만 정부에 묻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일단은 그 지역에 얼마큼 기여를 할 거냐, 그래서 사업화라는 부분하고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이슈를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경우에도 경상남도가 얼마큼 개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글로벌 보건 위기를 한번 겪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행세 개최가 원했던 그 개최 연도에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 그 강남의 승인 사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0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곧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는 목표 입장객 수하고 총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35만 명 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56억 이렇게 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로 보시면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 수익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재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2013년에 개최를 했고 2013년에서 10년 만에 다시 한번 10주년 기념으로 개최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800만 명 오시는데
485억 원을 총 사업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연간 한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방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이제 하동차 엑스포와 삼청 이렇게 지금 그리고 함양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삼청에서는 지금 120만 명이 오시고 123.4억 원을 총 사업비로 지금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관부처를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셨겠지만 대부분 한 명당 한 10,000원 정도 내외의 비중으로 입장객 수와 사업비가 구성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금 지난 사례이긴 하지만 보령 해양머드 엑스포의 경우에도 그 머드 축제에서 시작이 됐어요. 지금 120만 명 오시는데 150억 정도의 규모로 행사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확실히 그 항로화 산업에 이제 계속 추진 능력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함양의 경우에도 지금 삼성 항로화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해조류 박람회는 코로나로 해서 둘 다 이제 1년 연기가 되었는데요. 왕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60만 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1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완도 해조류 박람회는 세 번째 국제 행사 승인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이건 이제 넓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385억 정도 시청을 했는데 사실상 조금 많이 삭감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괴산도 지금 두 번째로 신청을 했는데요. 유기농 산업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게 이제 두 개인데요.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두 개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섬 박람회이고 하나는 완도 해조류 박람회인데 그걸 조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사실 전남도에서 계속 섬 관련된 정책 추진을 하셨고, 그리고 여수도 요번 10여년 오시면서 섬박람회를 공약으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고, 섬박람회가 국제행사를 치르게 되기 위해서는 섬을 어떻게 주제로서 확장을 시켜 나가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주제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것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최 시기는 31일간 8월 8일 섬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사실 엑스포장을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수는 사실상 200만 명이 정도 지금 산출이 됐는데 조금 더 많이 사실상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유추해서 추계 인구로 계산을 하는데 200만 명 조금 더 나오셨습니다. 이제 글로벌 그 보건위기, 코로나와 같은 집단병에 의해서 밀집된 환경이 이제 내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 명 정도 잡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억 원이 30%인 박비를 70여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마지막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사실 40%가 아니라 20%로 신청을 했는데요. 이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 광역지자체가 전체 40%를 담당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실 엑스포 장구 이용을 하는 모습을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을 검토를 했는데요. 엑스포장이 지금 임대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2006년에 이 전체 회장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임차 비용하고 재산세 같은 부분들이 그 시기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임차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쪽, 좀 더 넓고 섬이라는 특수성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장소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고민을 해서 저희가 돌산 직무지구로 주행사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저희 준비 기간이 길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엑스포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연계를 하는 주행사장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 실제로 공간을 보시면 아까 김수님께서도 이제 장소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간에 이제 저희가 목표 입장 입수를 정하고 그 공간을 산출을 하면 사실 그 공간만 확보가 되면 저희가 임시시설로 설계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행사를 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해가 갖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힐튼과 같은 이제 숙박시설이 많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참가를 하시면 사실 남해가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안 된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여건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산 직무지구는 현재 나대지이고 이순신 영화 촬영장으로 지금 일부가 활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행사장으로 이제 행사를 치르고 나면 이 행사장에 시설들을 남겨서 공헌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이쪽 라인에 있는 그 문화가 섬미래관 있는 곳이 지금 그 간단한 이제 체육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정리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부재관들을 배치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수의 365 섬 그리고 306 마지막 권의 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순신 영화 촬영이 2024년도에 다 끝났는데요. 그때부터는 그 촬영장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콘텐츠로 구성하는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이쪽 정원에서부터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열리는 그 바늘을 이제 배치를 했고 이 다도해라는 부분이 우리 가장 큰 섬과 바다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배치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국 참가관이 구성이 되는 그 공동관을 두었고 좀 더 이 전시 공간에서 좀 번잡할 수 있는 섬 마켓 공간 우리관을 한쪽으로 두어서 구성을 마쳤습니다. 전체 보시면 주제관부터 해서 섬의 생태 그리고 문화 미래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참가국들의 저희가 같이 파트너십을 볼 수 있는 공동관을 두고 섬 놀이터와 마켓관을 두어서 지역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시관들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박람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요, 다 같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전시관을 보고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은 마켓관입니다. 마켓관과 놀이터에서 아이들도 그렇고 적극적인 행동들, 구매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체험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지만 이 박람회 전체 구성을 안전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역도세계 선박람회가 사실 저 처음에 섬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관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을 어떻게 확장을 할 거냐, 글로벌 이슈로 만들고 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섬을 좀 바다로 치환을 해보면 이 주제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섬은 아시겠지만 투발루와 같은 섬이 수몰 위기에 놓여진 섬이지 않습니까?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지금 몰디브나 투발루 같은 섬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이 5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0cm, 50cm, 1m
그 해수 높이가 높아지면 국토의 대부분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섬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시각화되고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섬을 관광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이슈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섬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자연 상태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급 자원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라는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한 가지를 꼽을 수가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섬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섬에 있어서는 생필품 공급이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과학기술로서 어떻게 통신으로, 그리고 드론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기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지속 가능한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사실 여수가 가장 국제행사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은 2018년부터 국제 포럼들을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이런 다양한 주제로 매년 국제 포럼을 준비를 해서 이 포럼에 나온 결과물들을 얻어서 하나의 박람회로 완성시키는 그런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개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여수 세계 섬 선언을 하고 이것이 국제기구의 공식 문서로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국제행사를 일회성 행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서, 그리고 이 지역이 대표성을 갖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이 국가의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난회의 전체 전시관 콘텐츠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완도국제 해조류 강연회입니다. 해조류 하시면 김, 미역, 매생이, 흙 이런 거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국제행사의 주제로 확장할 것이냐. 특히나 CBD라는 단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진짜 바다 잡초 버리는 거, 폐기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국제행사로 만들 것이냐, 여기 굉장히 고민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다행히 제주대학에 계신 분, 그다음에 전남대학에 계신 분,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연구진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조류가 바이오 그린 에너지를 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대체 플라스틱으로서 해조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 부분도 그 연구 결과로 그때 도움을 받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그러니까 숲에서만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조류도 지속적으로 양식을 통해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에서 꼭지를 발굴할 수가 있어서 해조류도 이 해조류 자체만이 아니라 전체의 산업으로 확장을 시키는 그런 국제행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번이 일몰제 적용의 마지막 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두 번의 해조류 박람회를 거치면서 이제 완도가 해조류의 거점, 생산지, 주생산지 이런 도시 브랜딩을 갖게 되었습니다. 완도는 보시겠지만 이 매립지 부분이 쭉 펼쳐져 있는 완도 항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은 구역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행사장을 보시면
워낙 완도 무량장 사이즈가 한 35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 이쪽으로 이제 일렬로 되어 있고요. 요 안에서 전시관 복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선 20m가 70m, 20m가 60m 되는데요. 이 바지선을 띄워서 사실상 주재관을 설치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주차 공간입니다. 네, 잘 안에서 그 국민들이 좀 협조를 해주셔서 잘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해조류가 그냥 비행기에 우리가 먹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 전개가 되고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물 국제 인증을 받아서 국제적인 인증 ASC나 MSC의 인증을 받아서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유통시키는지 그 후반 산업에까지도 관심을 가져서 저희도 굉장히 다양한 꼭지로 해조류 산업을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박람회 조그맣게도 구성을 했는데요. 이 비즈니스 데이에서는 그런 이제 그 2차 후반 산업의 기업들도 참여를 해서 실제로 외국에 수출하는데도 안전하고 신선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교류전을 펼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제 보시면 식용 분야는 다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해조류 산업에서 비식용 분야에서는 요즘 그 식물의학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한 부분 이게 의료용 패치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홍합의 실 같은 게 실 종류가 그 수술에 하실 때 꼬매는 부분에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의 가능성도 이제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료산업, 해세운 치료산업에 있어서도 완도가 지금 연구로 거점으로 지정이 되어서 해조류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전체 주제 꼭지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단체 구성을 보시면 각 전시관마다 저희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외국에서도 굉장히 그 해조류 연구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국내에도 해조류 연구센터가 있을 정도이고요. 그분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Seaweed for Health라는 국제 포럼이 조직이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해양 치료라는 부분에서 해조류의 기여에 관해서 포커싱을 해서 2021년 해조류 박람회를 전체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과 국가의 효과의 부분입니다. 주제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세계인이 공감하는 글로벌 아젠다라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글로벌 아젠다를 발굴을 하셨더라도 남해가 그만큼 축적을 해왔는가, 그리고 남해의 산업이 그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가, 남해만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 자원이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시일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글로벌과 지역이 가지는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로 외국 저널이나 이런 요거는 지금 외국의 학술 논문지만 검색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미래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면 지금 이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서스테이너블이라는 환경, 그리고 이 안정적인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빈곤의 문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모든 그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국제행사를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해가 가지고 가야 될 장기적인 비전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행사를 통해서 끌어오는 그 한 4, 5년의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그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떻게 남해가 발전을 해가고 준비를 해갈 것인지가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보시면 그 지역 성장의 기제라고 저는 했는데요. 박람회를 통해서 지역의 박람회를 통해서 국제 행사를 치르고 그 국제 행사를 통해서 지역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박람회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 아무래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게 되고요. 저희는 오는 사람만 행복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이 부분들을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 이제 해조류면 해조류, 성 관광이면 관광 오시는 분들이 지역 경제도 주민들의 생활에도 그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제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으면 그 국비로 자료시설, 연구시설물을 남겨서 활용을 하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함께 실현하는 논의의 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약속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저희가 한 300여 개 유엔에 가입된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 국가들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지금 섬 보유한 국가 또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섬 국가가 생각보다는 이제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월드뱅크를 통해서 그런 걸 다 추적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이 난제들을 해결할 것인지를 섬을 통해서 전부 다 이 주제를 확장시키는 계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라는 거, 특히 이제 국제 행사라는 부분이 저희가 행사를 해서 이제 가서 즐기고 이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무슨 여수 선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어떻게 지역에서 효과를 시키고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해조류 박람회도 청산부터 그리고 국가의 성장 능력부터 미래까지 연결시키는 구성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여수 하면은 바로 섬을 떠올리게 되실 거고 완도하면 해조류를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그럼 남해도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남해 거기는 뭐야 땡땡이야 라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 사람들이 기억에 남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에 남게 된다는 거는 결국 그 산업과 그 연구기관과 그 지식들이 그곳을 향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장기 비전과 남해 보는 계획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하동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동하면 이제 차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한평하면 역시 나비 곤충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은 당연히 이제 습지와 국가정원이라는 부분인 거고요. 괴산이 유기농 산업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괴산이 조금 현명하게 접근을 한 것이요. 유기농 산업에 있어서 국제기구를 발족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괴산은 충청도 중앙에 있지만 유기농 산업을 통해서 계속 거점화하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은 한방 바이오, 나주는 전라남도에서 계속 주체가 되고 있는데요. 국제농업박람회에서 농업기술, 농업기자재, 균형기준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국적의 도시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이 도시는 라는 기억에 남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입니다. 먼저 주제 개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차별성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해를 하기 쉬워야지만, 그리고 공감할 수 있어야지만 그 주제가 오래 기억이 되고 그게 브랜딩으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세계인이 공감하는 가치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남의 군만의 자원과 자산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 오사카에서 BI 인증의 등록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 오사카의 주제는 생명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키워드가 생명인데요. 이 생명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리고 이 생명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가 모르시겠지만 바이오 산업 노벨상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바이오 분야의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이제 라이프라는 것을 주제로 잡았고, 이 라이프를 확장시켜서 지금 유엔에서 추구하고 있는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고울스라는 것에 다 연결을 시켜서 주제를 확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관을 하셔서 주제가 공감대를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남의 군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이거를 잘 발굴을 하셔서 연결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온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한 가지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는 주제가 개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성이 세계인이 공감하는 보편적인 주제야?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숫자적으로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이 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성을 갖는 주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저희가 최초로 섬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규정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유인도로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 점에서 세계 최초로 성 관련된 국제행사를 치른다면 사실상 성 관련된 이슈를 우리나라가 이끌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을 가운데 두고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리고 다이버시티, 그리고 현명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키워드들을 발견해서 주제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도 이루면서 시행성도 갖고, 그리고 요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또 메커니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주제 개발 사례를 보시면요, 우선 삼청 세계 전통 의학 항마 엑스포는 전통 의학으로 출발해서 바이오 의학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청과 함양 이 부분이 경상남도에서 추진하시는 항모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는 국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 해양 모드나 주변 느끼는 산업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라는 부분을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주제 개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방향의 어떤 방향의 박람회가 필요해라는 것은 주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본 구성과 기본 계획 단계를 거쳐서 기본 계획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개최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러면 이 선정이 된 다음부터는 실행 계획과 실행으로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기본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본 방향에서는 주제가 콘텐츠가 되는 그 과정들을 일반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의 내용을 보통 보시면 한 13개의 과제로 구성이 됩니다. 이 엑스포에 관해서, 박람회에 관해서 어떤 동향이 있는지, 개최 요건은 어떤지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공간 계획, 연출 계획, 그다음에 행사 프로그램 계획,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계획, 그리고 오셔야 되니까 이제 관광객 후원 업체, 수익에 관한 부분도 전부 계획이 구성이 됩니다. 이 과정이 8개월은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12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행사 계획서를 제출을 한 다음에도 사실 심사를 계속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 과제가 12월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 계속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네, 보시면 국보 투입이 들어가는 이제 그 시기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제 타이트하게 꾸려진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수는 여기에 1년 반 내지 2년을 더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승인 신청이 들어가고 승인 절차를 받고 그리고 승인이 결정이 되면 이제 국회 투입이부터 그 일련의 그 홍보 마케팅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박람회를 여기서 개최합니다. 어떤 내용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국인 강사분 그리고 외국인 참여 단체 국가 이것들을 유치하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시설을 조성하고 설치하는 것은 2년에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단계별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실행 계획입니다. 실행 계획이 얼마나 탄탄하게 조밀하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좀 이웃 하나와 설명드리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